안녕하세요. 인디워커 박승호입니다. 7년 전쯤에 진로 고민으로 각각 저를 찾아온 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나이와 경력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둘 다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한 사람은 LG전자에서 한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일하고 있었던 기업 교육 HRD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근거리에서 그 두 사람의 커리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경력 이동에 실패했고 한 사람은 굉장히 성공해서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의 커리어 궤적을 비교해 봄으로써 경력 관리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은 왜 옮기려고 하냐 했죠. A와 B가 약간 동기가 달랐습니다. A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보람이 없다. 연구실에 혼자 틀어박혀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면에 B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 하는 일이 딱히 싫은 건 아니지만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서 너무 급격하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 내 직무순환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팀장님과 CDP 면담할 때 교육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이제 발표나 사내 강의 같은 거, 특히 신입사원 지도 선배 역할들을 먼저 해서 교육 일이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도 해봐라 이렇게 조언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두 분 다 사내에서 직무 전환을 통해서 인사팀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각각 알려왔죠. 저는 축하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작가로서의 호기심으로 이 두 사람의 궤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우선 LG전자에서 일하던 A는 운이 좋았어요. 바로 교육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교육팀에서 직무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LG전자로 이직을 했는데 사내 교육 담당자들의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 A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참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전 다시 한번 전했죠. 그런데 A의 낯빛이 되게 어두워 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건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데 만져지는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했던 걸 썩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보람은 있는데 뒤처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한테 왔을 때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저는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뒤에 A가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던 예전의 연구소로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원래 그 보람 없다던 자리로 복귀한 거죠. B는 A와는 조금 달랐어요. B 역시도 부서 이동을 했지만 자기가 원했던 교육 쪽이 아니라 HRM, 그러니까 인사 관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같은 HR, 인사 쪽에서도 HRD와 HRM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철학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많이 다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해요. 제 예상대로 B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해외 인력 채용을 담당했었는데 출장도 많았고 이전 부서와는 너무나 다른 전문 용어 때문에 또 인사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대규모 채용 설명회 같은 데서 본인 발표를 자청해서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 해외 인재를 찾아가서 직접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몇 년 동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본인이 원했던 교육팀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직무 교육을 맡았다가 지금은 리더십 교육까지 맡아서 사내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일이 재밌어지고 지금은 굉장히 보람도 있다. 저는 이 보람이라는 단어 A에게서 들을 줄 알았던 이 말을 B에게서 듣게 되니까 약간 어리둥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살펴보면서 진짜로 궁금했어요. 둘의 진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A는 저한테 이야기할 때 보람이 있는 일을 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지금 하는 일이 싫다는 거였어요. 난 R&D 일이 혼자 일하는 거 너무 싫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반면에 B는 자신이 진짜 더 잘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고 물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둘의 커리어가 갈렸다고 봅니다. A는 자기가 어떤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A가 말하는 보람은 만져지는 성과나 성취감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B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어렴풋한 힌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직무를 이동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A와 B의 커리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분기점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냐 못하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진로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경력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나를 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지.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하는 가치관. 이 세 질문의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방향성이라고 부르고요. 자신의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자신의 천직에 접근해 간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랑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평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립니다. 사실 이 불만스러운 이 현실은 절실함을 나에게 심어주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 위에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